최근 들어 고지혈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대란이랑 가장된 말도 어울릴 정도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상지질혈증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피 속에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크게 늘어나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 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병입니다. 고지혈증은 주로 5, 60대 장년층에서 많이 발병하지만 소고화된 식습관과 먹방 문화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의 환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젊다고 해서 방심하다가는 또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고지혈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30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19년 219만 명에서 5년 만에 38.4%나 치솟았습니다. 같은 기간 고혈압 증가율 14.6%, 당뇨병 19.2%와 비교하면 고지혈증의 폭증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슈퍼푸드TV입니다. 슈퍼푸드TV와 함께 건강한 삶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지혈증에 대해 전반적인 궁금증 12가지를 해결해보고 HDL과 ADL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고지혈증 참 많이 듣는 질환인데 의학적으로는 정확히 어떤 질환을 말하나요? 의학적으로 고지혈증은 지질 중에서 안 좋은 지질이 높은 질환 혹은 지질의 균형이 무너진 질환을 의미합니다. 지질이란 지방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지방이 지질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질 중에서 안 좋은 지질은 중성지방과 저밀도 지단백이 있으며 양이 정상보다 높은 질환을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상지질 혈증 등이라고도 불리는 질환과 대동소이하지만 모두가 혼용되는 질환명입니다. 두 번째 질문. 고지혈증 하면 혈액에 뭔가 기름기 같은 게 쌓여있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콜레스테롤은 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지질을 말합니다. 체내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며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 호르몬이나 담즙의 재료로서 역할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체내에서 과도하게 쌓이면 혈관 내에 침착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고지방 음식이나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 그리고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생활 습관이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고 연령 증가나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이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그렇다면 특정 연령대나 성별에 따라 고지혈증이 특별히 발병하는 유형군이 따로 있을까요? 혈중 지질의 농도는 고령이 되면서 점점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고지혈증은 생활습관 및 체내 신진대사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르며 여성의 경우 폐경 전후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이로 인해 30, 40대에는 남성이 높지만 50대 이후에는 여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그런데 고지혈증은 병원에서 피를 뽑기 전에는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의심 증상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고지혈증으로 인해 증상이나 합병증은 지질 자체에 의한 증상보다는 혈관에 침착된 콜레스테롤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긴 증상이기 때문에 이미 매우 오랫동안에 관리가 안 되어 왔던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건강검진과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고지혈증 이야기가 나오면 ADL, HDL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뭐는 높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듣는데 이게 무엇이고 고지혈증과는 어떤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질에는 중성지방, 저밀도 지단백이라고도 불리는 ADL, 고밀도 지단백이라고도 불리는 HDL이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ADL은 혈관벽에 침착되어 염증 반응을 조장시키는 반면 HDL은 조직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배설하고 혈관벽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ADL이 높은 질환이 우리가 주로 언급하는 고지혈증이지만 HDL이 낮은 것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아니라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부릅니다. 7번째 질문. 고지혈증은 암이나 큰 질병이 아니라서 그런지 좀 안일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고지혈증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나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지혈증 자체는 증상이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서 혈관에 플라크라는 것이 생깁니다. 플라크의 주된 성분이 콜레스테롤이며 이것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점점 커지게 되고 동맥 혈류를 방해하게 됩니다.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협심증,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 뇌혈관에는 뇌졸중, 상하지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말초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8번째 질문. 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줄 알았던 이 고지혈증이 요즘엔 20, 30대에서도 많이 발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것인가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이 점점 팽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젊은 층에서도 고지혈증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에 의하면 30대 이하의 고지혈증 유병률이 30%까지 높게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젊은 층의 경우 향후 여생 동안 질환을 관리해야 하므로 보다 경각심이 필요하나 다행히 약제 이외에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9번째 질문. 20, 30대는 생활습관을 통해서 개선시키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5, 60대 분들이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며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고지혈증의 진단은 주로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 혹은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이후에 혈액검사를 통해서 진단받게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비교적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을 받아서 일정 부분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께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고지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약제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합병증이 발생한 이후에는 보다 철저한 조절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약제 복용이 필요하며 약제를 복용하는 것 이외에 잘 조절되었는지에 대한 관리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10번째 질문. 고지혈증이 지방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다 보니까 비만이나 당뇨에 걸린 분들이 고지혈증이 함께 걸린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비만이 꼭 고지혈증으로 이어지는 것인가요? 고지혈증은 비만, 당뇨가 없어도 얼마든지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만성질환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 대사 이상 환자, 고혈압 환자, 비만 정도가 심해질수록 고지혈증의 유병률이 높아지지만 고지혈증 단독으로 진단을 받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1번째 질문. 고지혈증에는 무엇보다 식습관이 중요할 텐데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식생활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지방, 가공식품은 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금류 껍질, 햄, 소세지와 같은 고지방 육가공품, 버터와 동물성 기름으로 만든 음식, 초콜릿과 같은 음식은 주의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생선, 콩과 두부, 식물성 기름, 통곡이나 견과류, 채소와 과일은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이나 이건 역시 과다한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12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고지혈증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전적인 이유로 고지혈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적절한 운동과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체중 상태라면 체중을 줄여 나가야 하고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에 동반된 환자라면 이에 대한 관리도 잘 병행해야 합니다. 기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자제하고 음주, 흡연을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병이므로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 및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지혈증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12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지혈증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더욱더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